또 일주일 만에 텃밭에 내려왔습니다. 어, 올 때마다 이제 뭐 겨울에는 거의 작물들이 없어서 요 비닐 터널에 있는 배추를 보여드리고 있는데, 오늘 와서 보니까 저번에 물을 좀 주고 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배추가 좀 더 싱싱해진 것 같습니다. 근데 꼭 이 배추가 배추 같지가 않고 약간 뭐 필이 약간 겨울초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, 저번에 조금 이거 뜯어가 가지고 쌈처럼 좀 먹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법 이제 맛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한두 뿌리 정도는 이제 개갈 예정입니다. 이제 이 배추가 이제 봄이 다가오다 보니까 약간 지금 이제 꽃대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그 가운데 약간 그 꽃대 같은 게 나오죠. 요 안에도 그렇고 여기도 안에 가운데 이게 꽃대가 이제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여기 그대로 뒀었었는데 봄 되니까 이제 그 꽃대가 올라와 가지고 유채꽃처럼 뭐 그렇게 꽃들이 좀 폈었거든요. 아마 지금 어, 이 꽃대가 좀 더 지나면 이렇게 쭉 대가 올라와서 또 꽃이 피게 되고, 그러면 요 잎들도 좀 약간은 이제 꽃 피우는데 더 이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좀 쓰게 된다든지 막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약간 상추 뜯듯이 잎을 조금 옆에 것들은 조금 이렇게 뜯어가는 방식으로 하고, 꽃대는 두어서 봄 되면 여기 또 노란 꽃 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은 이제 좋겠습니다. 일단 지금 이제 1월 이제 20일경인데 배추 상황은 지금 이렇게 꽃대가 생기기 시작하고, 이 배추들은 요 비닐 터널 안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, 좀 봄이 이제 오늘 기온이 한 7, 8도 정도 되고 이제 봄이 오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봄이 오면서 약간 더 좀 파릇파릇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여기는 제가 좀 추비도 해주고 어, 좀 이렇게 액비 비슷하게 그렇게 물을 뿌려줬던 곳이거든요. 그랬는데 어, 한 이틀 정도 10몇 도까지, 영하 10몇 도까지 좀 내려가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이게 액비를 좀 일찍 주는 바람에, 그러니까 한 2월 뭐 13일, 12일 정도 이때 줬거든요. 좀 양파가 여기 보시면 좀 약간 이렇게 어, 그 얼어서 그런지 약간 상태가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쪽에는 제가 저번에 택비를 주진 않았고 그냥 여기는 이제 안 좋은 곳인데, 오히려 요 액비를 안 준 곳은 다 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, 오히려 여기 뭐 너무 말랐다고 액비를 준 곳이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사실은 3월 말에 뭐 NK 비료를 좀 줘야 한다 해서 액비를 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, 일단 지금 상태가 좀 너무 좋지가 않고, 요즘도 사실 밤 되면 영하 7, 8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고, 또 오면서 보니까 저수지에 이제 얼음도 꽁꽁 얼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 액비를 주면 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회복할 때까지 그냥 둬야 될 것 같습니다.
여기에 또 액비를 좀 주면 요 마늘들이 좀 더 피해를 많이 입고 좀 마를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안 준 곳이 더 좀 싱싱하거든요, 지금은. 음, 그래서 조금 다음 주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3월 초쯤 되니까 이제 최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고 뭐 1, 2도 이 정도로 되더라고요. 그래서 3월 초가 이제 초점에 좀 액비를 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마늘 액비는 2월 중순에 너무 일찍 주면 이렇게 이제 얼어서 동해를 입는 상황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최저 기온이 영상이 될 즈음에 액비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양파 심었던 곳인데 저번 주에 여기도 액비를 좀 뿌려줬었거든요. 양파는 도리어 저쪽 보니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좀 더 바릇바릇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요 중간은 거의 이제 많이 죽었는데 군데군데 이제 양파가 살아 있는 것 같고, 저쪽 편에는 이제 그 비닐이 이제 좀 바람에 막 덜쳐져 가지고 약간 떠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위에 흙을 좀 얹고 이제 뜨지 않게 이렇게 했었는데, 저쪽 안에는 제가 뭐 흙을 얹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얹지 않았나 봐요. 그래서 비닐이 벌럭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 위로 벌럭거리니까 요 양파를 좀 약간 덮는 역할도, 보호의 역할도 해서 그런지 아까 덜쳐보니까 또 양파가 이제 죽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양파 비닐이 이제 바람 같은 데 들썩일 때, 뭐 추울 때는 이렇게 흙으로 뭐 이렇게 위를 들썩이지 않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, 아니면 뭐 그대로 두셔도 오히려 보온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또 6월 말이라서 그 전정을 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대추나무가 뭐 사실 너무 어리고 전정할 부분도 별로 없지만 이제 몇 군데 조금 장가지나 죽은 가지들은 조금 이렇게 전정을 해주고 해서 또 이제 뭐 대추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밑에 이렇게 죽은 가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다 이제 전정을 해야 할 것 같고, 이 가지도 사실은 살아있는 건지 살아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여기 장가지들은 사실은 뭐 다 죽어 말랐으니까 이런 가지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장가지들은 어차피 제거를 해줘야 할 것 같고, 아직은 너무 어려서 사실 뭐 전정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만 한 2개 정도 이렇게 눈을 남기고 이렇게 전정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은 근데 다른 뭐 큰 나무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큰 나무라면 아래 위에 여기서부터 2개를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 하는데, 아직은 나무가 너무 어려서 그 정도는 아니고 한
보통은 이렇게 눈 2개 정도 남기고 날리고, 또 눈 2개 정도 남기고 날리고,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하나 2개 정도 하고 날리고,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도 하나 둘, 지금 보니까 하얗게 뭐 보이시는 거 이쪽에 그 알을 쓸어 놓은 것들인데, 대추나무에 좀 알이 많이 쓸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하나만 남기고, 일단은 이 정도로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실은 이게 더 크면은 이 큰 가지도 한 요 정도에서 2개 남기고 자르고 해야 되는데, 아직은 이제 많이 더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서 요 정도로 이렇게 전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옆에 이 나무도 대추인데, 이 나무도 조금 아직은 작긴 작거든요. 사실은 요 밑에는 다 날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, 아직은 너무 그 나무가 어려서 일단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조금 또 뭐 흡수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요 밑에 나무도 조금은 이렇게 살려두고, 이 정도는 살려둬야 할 것 같습니다. 뭐 그 나무의 상황에 따라서 꼭 한 가지 원칙이 아니라, 어릴 때는 또 어린 나무의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2개를 남겨야 되지만 또 1개를 남겨야 될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너무 작은 가지는 또 어차피 말라서 죽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, 한 2개나 1개 정도 이렇게 남기고, 하나 둘, 눈 2개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 어린 대추 같은 경우는 꼭 전정을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, 그래도 이제 죽은 가지도 있고 이렇게 벌레 먹은 가지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가지들을 또 처리하는 면에서 전정을 하시면 병도 좀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, 이제 전정을 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나무를, 또 나무 모양을 수형을 잡는데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옆에 저희 사과나무인데, 사실 이런 가지들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름에 매끈매끈할 때 이렇게 꺾어주면 이게 이제 꽃눈이 맺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게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워두는 바람에 이게 꽃눈이 좀 맺히지가 않았습니다. 이게 이제 내년이면 3년이라서 요런데 보시면,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요런 거 끝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이제 꽃눈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끝에 가지에 이렇게 이제 달리는 게 좀 꽃눈입니다. 사과는 이렇게 밑에 1단을 하고, 또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게 위에 또 약간 거리를 두고 2단을 해야 하고, 약간 이 가지를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, 이 사과 같은 경우는
3년째 되는 그 가지가 그 꽃눈이 맺히는 곳이라더라고요. 그래서 요 주간을 1년으로 보면 요 2년, 그래서 요 가지에 이제 이렇게 꽃눈이 이렇게 맺혀 있죠. 그래서 3년째 되는데 이제 꽃눈이 맺히고 또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. 제가 아직은 사과는 좀 너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아까도 봤는데 이게 늦게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잎에는 이 보시면 이렇게 벌레 집이거든요. 이게 나무 가지 잎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속에 벌레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잎이 좀 말라서 달려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걸 좀 따가지고 지금쯤 이걸 좀 이렇게 하면 뭐가 액이 나오죠. 이게 벌레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달려 있는 잎이 있을 때는 따서 항상 요건 벌레가 들어있는 확률이 많거든요. 여기도 지금 뭐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벌레 집이니까 이런 건 잡아서 이제 항상 제거를 해줘야만 내년에 이제 이 벌레 피해를 좀 덜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말라서 달려있는 잎들은 잘 살펴보시고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사과가 여기하고 또 여기 한 그루, 그다음 저기 이제 한 그루, 세 그루가 있는데 사실 이런데도 약간 벌레들이 알을 하얗게 많이 쓸어놔 가지고 여기도 약간 꽃눈이 있죠. 나중에 이제 꽃이 피면은 한번 꽃인지 잎인지 저도 아직 꽃눈인지 잎눈인지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. 이제 3년째 되니까 꽃이 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꽃눈이 있으면 꽃이 피면은 그때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 집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도 지금 너무 가지가 좀 복잡하게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말라 죽은 가지들은 어차피 이 가지들이 또 내년에 생장을 하긴 힘들거든요. 조그만 너무 어린 가지들은. 그래서 너무 가지가 얇거나 어린 이런 가지들은 오히려 제거를 해주는 게 더 큰 가지가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햇빛을 서로 하여튼 모든 작물들이 그렇더라고요. 햇빛을 잘 받아야만 더 잘 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하여튼 블루베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제 좀 너무 좀 복잡한 경우는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좀 가지치기 죽은 가지들 있잖아요. 이렇게 좀 많이 마른 거라든지 좀 깔끔하지 않은 이런 가지들은 좀 잘라서 제거를 해주는 게 나중에 이제 생장을 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
큰 요 줄기가 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사실 밑에 이런데 뭐 나온 가지들은 이게 여기서 나온 가지들은 쓸모가 좋거든요. 그래서 또 서로 겹치는 이런 부분들도 제거를 해주고 정리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2월 중순쯤이 이게 가지치기 적기니까 이때 좀 이제 가지들을 좀 치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저희 복숭아 나무인데 여기는 제가 뭐 복숭아 나무 수형이 약간은 뭐 2개 양쪽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삼각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수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처음 심어 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는 그래 이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를 이렇게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 가지가 보니까 지금 너무 생각보다는 좀 얇고 약간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이게 죽은 가지 같기도 하고 약간 죽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봄에 또 가지가 올라오는지를 보고 만약에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복숭아도 뭐 가지 치는 그 방식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뭐 죽은 가지나 좀 보기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면 그런 가지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이 가지도 제가 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아직은 너무 뭐 나무도 어리고 해서 사실 잘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복숭아 가지치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요 위에 있는 보통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가지들을 그냥 다 잘라버리면 이게 나무에 햇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여기가 타서 이제 막 나무가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위쪽에도 조금 이렇게 선 가지들도 다 자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한 2마리 정도 남겨서 나중에 잎이 요 줄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걸 이제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길게 나가는 것들은 좀 그러니까 약간 요 본 줄기에서 본 줄기에서 약간 이렇게 지네발처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번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들었거든요. 사실 요 밑에도 보니까 너무 좀 이 가지랑 막 겹치고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 위를 좀 향해야 이렇게 양분이 이렇게 빨리 올려오니까 위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. 이거 조금 놔가지고 약간 지네발처럼
진의 발처럼 옆으로 좀 이렇게 뻗쳐나가는 게 좋다고. 그리고 너무 많이 나가는 것들은 이렇게 막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위에 있지만 이게 완전히 다 날리는 거는 아니고,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기는 또 길에 좀 걸리는 부분이라서 좀 걸리지 않도록 좀 짧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게 복숭아 나무는 조금 뭐 걸리지 않고 좀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, 사실 복숭아가 아직은 많이 커야 하니까 여기 또 벌레 집이 있네요.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고, 약간 요 위에 이런 데도 이렇게 태양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운데는 별로 햇빛이 오지 않지만 여기 혹시 또 덮어줘야 되니까, 근데 위에서 거의 덮어줄 것 같긴 한데, 그죠? 이건 죽은 가지라서 자르고, 요 위에 있는 이런 가지들도 한 조금은 남겨둬야 요 위에 보호가 되니까. 진의 발처럼 너무 멀리 나가지 않게 이렇게 잘라주고, 요 가운데도 너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. 여기도 이제 그늘은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, 여기도 가운데까지 햇빛이 들어오려면 약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막 엉켜 있다든지 복잡한 부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말라서 고사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, 그리고 할 때 이렇게 혹시 이게 벌레집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도 같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벌레가 너무 많이 붙어 있네요. 물론 이제 적과라 해가지고 여기도 벌레가 있어서 나중에 좀 꽃이 또 많이 피거든요. 피면은 또 그 꽃을 좀 따주거나, 또 과일도 이렇게 너무 많이 열리면 따주는 그런 과정이 있긴 있는데, 일단 2월 달에 이런 식으로 조금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면 아무래도 적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덜 해도 되니까
또 이제 나무가 좀 더 튼튼하게 이제 너무 많은 곳에 양분을 뺏기지 않고 좀 집중적으로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이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은 좀 지저분하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. 원래 호두나무도 뭐 가지치기를 한다고 들었지만 아직은 좀 너무 어리고, 또 이 호두나무는 이렇게 잘라 보면 이런 걸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, 또 그 구멍으로 이제 벌레가 들어가서 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조금 가지치기를 좀 더 큰 나무일 경우에 좀 실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산수유 나무도 제가 심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는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. 그랬더니 너무, 물론 이제 잡초들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지저분하긴 한데, 너무 좀 많이 가지가 지저분하고 한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가지가 많다고 해서 뭐 튼튼하게 잘 자라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게 필요하고, 저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어 보다 보면 또 다른 작물들도 이렇게 길러 보면 그게 거리 두는 것하고 거리를 이렇게 좀 일정 부분 두는 것, 그래서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받게 하는 것,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햇빛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으면 좀 햇빛이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조금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는 게 보통 보면 열매를 좀 더 맺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이 좀 가지치기 할 때 좀 좋은 이유가, 지금 잘 보시면 산수 위에 지금 꽃이 좀 피어 있거든요. 어느 정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노랗게 산수유 꽃이 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, 사실 꽃이나 열매가 목적이니까 그죠, 일반적으로는. 꽃이 피어 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겨주고, 꽃이 없는 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뭐 산수유 같은 경우는 사실 꽃이 없는 가지들은 말랐거나 사실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가지일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꽃이 피어 있는 그 가지를 중심으로 안 핀 가지들, 좀 적게 핀 가지들을 이렇게 솎아준다는 기분으로 꽃을 남기고 이렇게 가지를 쳐주면 여기 어느 정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직립으로 서 있지만 여기는 꽃이 하나도 안 핀 상태거든요. 그리고 이건 좀 말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라주고, 벌레들이 집을 이렇게 많이 지었네요. 그래서 봄에 이때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은 점이,
이런 벌레들도 좀 이렇게 방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어떤 가지가 뭐 열매가 맺고 어떤 가지는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인지 쉽게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, 여기도 또 벌레가 있네요. 올해 따라 이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벌레가 상당히 집을 많이 지었네요. 그래서 산수유는 봄에 일찍 꽃이 피기 때문에 이런 면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어느 가지를 살릴지 어느 가지를 칠지, 이렇게 없는 가지는 그냥 치면 되거든요.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꽃이 열린 가지를 남기고 없는 가지는 전지를 해주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. 일단 산수유 나무는 제가 아직은 가지치기를 이제 안 해봐서,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제가 어떤 미리 정보를 보고 오지를 않아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2월쯤에 보시고 또 꽃이 있는 여부를 따라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올해 하여튼 작년에도 이렇게 꽃이 제법 폈었는데 열매까지는 또 이렇게 이게 가지를 않더라고요. 좀 피었다가 이제 그냥 꽃이 지고 나서, 보통 산수유 꽃이 피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열매도 맺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제 열매도 맺지 않고 그냥 끝났었거든요. 산수유는 제가 생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도 벌레집이 하나 있네요. 그 벌레집들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이파리를 가장했지만 이 안에도 좀 벌레가 있습니다. 이게 나중에 또 얘가 성충이 돼서 또 알을 까고 하면은 내년에 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3월 달에 이런 벌레들을 좀 제거를 해주면 그만큼 이제 내년에 방제라든지 이런 걸 좀 적게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산수유 좀 가지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이게 혹시나 또 산수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, 제가 좀 잘못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. 근데 산수유 쪽은 상당히 정보가 거의 잘 없더라고요. 뭐 이렇게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없고, 또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가꾸어서 키우시기보다 이게 산수유 마을도 구례에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런 데서는 그냥 심어서 그 나무가 이제 아주 크더라고요. 거기는 거의 큰 나무 수준이던데, 이제
그런 나무들은 사실 뭐 제가 보기에 그걸 가지치기를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, 그런 나무들은 가지치기를 안 해도 뭐 자기가 알아서 산수유 열매를 맺히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, 그래서 산수유에 관한 그런 가지치기에 대한 건 잘 없더라고요. 저 위에는 제가 손이 닿지가 않아서 일단 저렇게 그냥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복잡하던 산수유 나무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꽃이 있는 거를 남기고 없는 부분을 자르는 방식으로 한번 올해 한번 해보고, 또 내년에 어떤 상황인지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